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된 디지털 트윈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연세대 한국건설기용부원 연구원과 교수님들 모여서 만든 계획보고서고요. 한번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이제 미래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분야, 공장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현재로서는 많이 이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 시티 쪽으로도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 현재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 기술이 활용될지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한마디로 말하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트윈이라고 하는 게 쌍둥이잖아요. 디지털 트윈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세계에 어떤 설비나 장비 또는 공장이 있다면, 이런 실제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 가상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에 이거를 그대로 모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실제 장비를 구동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장치들이 잘 동작이 되는지, 또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어떤 그 부하를 준다든지, 그 장치에 부하를 준다든지, 뭔가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미리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 장비를 가동해서 아니면 뭔가 실험을 해서 이게 이제 고장이 나버리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상의 장치를 그대로 모사한 다음에 이거를 물리적인 어떤 그 값과 매핑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 동작시키면 그 나오는 그 결과값이 현실 세계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또 미리 예측도 하고 또는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주요한 그러한 기술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무슨 디지털 스레드라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제품이라는 게 어떤 제품은 항상 어떤 수명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수명 주기가 있는데, 거기에 전반에 걸쳐서 생산되는 어떤 데이터의 흐름, 그렇죠? 그 제품이 어떤 장비나 장치가 뭔가 동작을 한다거나 공장이 가동한다거나 할 때 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결국 관리한다는 의미고요. 그러한 또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스레드가 결국은 데이터의 흐름이고, 그걸 통합적으로 또 관리도 하는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의 이 디지털 스레드라는 이 개념이 극대화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극대화시키도록 만들면 결국은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이제는 이 도시 분야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 분야에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또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역사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은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이 물리적인 자산과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전부 디지털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표현한다는 거, 그거를 쉽게 이제
와닿을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 디지털 트윈이 그 이전에는 CPS라고 해서 사이버 가상,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그 이전에는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가상의 물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동기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고를 예방한다거나 어떤 이상을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운영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털 이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이제 현재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시기에 와서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장치에다가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모든 장치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를 감지하는 어떤 장치들을 부착을 한 다음에 이런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뭐 분석한다거나 또는 뭐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또는 이것들을 뭐 통합해서 활용해서 어떤 유용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서 이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에 활용하는 거죠. 결국 이 사물 인터넷이 결국은 가장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다시 활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게 되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 처리라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가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AI가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존의 산업 방식은 그 주물 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결합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어떠한 설비나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 이 3D 프린팅 기술은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바로 그냥 프린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물을 뭔가 결합시키거나 조립해서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사물을 프린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D 프린팅의 아주 좋은 사례는 바로 집입니다. 집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집을 기존에는 벽돌을 세우고 올리고 뭐 지붕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집이 만들어지는데 3D 프린팅은 이걸 통째로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적층을 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 집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굉장히 절약되고 또한 건축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은 그 가트너라는 이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그 최신 기술로 지금 현재 분류를 했고 이 점점 앞으로 이제 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지금 가장 유명한 기술로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같은 회사가 구분하는 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시각화 단계입니다. 시각화 단계는 모델의 속성 정보를 입력해서 3D 형태로 어떤 시각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결국 뭐 실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각화시키고, 결국 이제 시각화시킨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IoT 사물 인터넷이 플랫폼이 다양한 어떤 플랫폼 제품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이 데이터들, 이것들을 받고 동시에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사물, 실제 사물과 시스템과 이제 1대1로 매핑을 하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단계가 2단계가 되겠고요. 이 3단계는 이제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어떤 모델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값들,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결국에는 실제 사물을 제어하는 그런 단계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여기 기관에서는요, 이 5단계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또 세분화 좀 시켰어요. 그래서 뭐 1단계로는 이제 모사하는 단계, 물리적인 대상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관제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단계, 모의 시뮬레이션 직접 해보는 단계. 그 다음 연합은 이러한 물리 대상들에서 연계되어 있는 이런 복합적인 디지털 트윈을 재구성해서 상호 운영해서 최적화시키겠다. 이 단계가 이제 추가됐고, 이제 자율 단계는 결국은 이 디지털 트윈이 이런 자율적으로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가 4단계, 5단계가 이제 사실 더 추가된 걸로 추가해서 또 세분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프레딕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 지휘사가 만든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어떤 공장 잘 돼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공장의 기계 설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운영 데이터, 이런 기반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고요. 이걸 이제 잘 분석하고 고객이 운영을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프레딕스 엣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다 수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화면에,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시각화를 잘 시켜서 이런 공장 전체에 대한 그러한 공장의 실물 그대로 이거를 트윈으로 이제 모사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분석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또 그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러 제어하는 특정 물리적인 사물을 제어하는 컨트롤러하고 이제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이런 통신들을 이용해서 상호 연결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D 익스피리언스라는 다소 시스템사의 이제 3D 모델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어떤 설계, 제조, 서비스, 마케팅 일까지 전사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마켓플레이스가 또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마켓플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이렇게 시뮬레이션 뭔가 이제 설계를 하면 이걸 이제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은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3D 어떤 이런 모형들 설계들을 보고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해서 그대로 3D 프린팅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체들이 또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굳이 설계해서 이 디자인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기업이나 어떤 누군가가 개인이 올려놓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거나 구매를 해서 수정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켓플레이스가 또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멘스사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 쪽에 플랫폼이 있는데 마인드스피어라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어떤 서비스 솔루션이고 이 설비 공장 내에 있는 이 설비에 부착된 모든 종류의 센서에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고 발생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요. 또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생산 프로세스, 공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인터페이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쉽게 다른 솔루션과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애저, 자기들의 애저 플랫폼이 있는데 이 애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형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이고요. 또 개방형 모델링 언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또 AI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분석을 제공을 한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디지털 트윈의 특화된 기능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 교랑, 건물, 토목 이쪽 분야에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이제 또 벤틀리 시스템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러한 인프라를 갖다 계획, 설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고 이러한 그 어떤 교량이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설계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최신화돼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 검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러한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물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 연동돼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설계한 내용이 실제 사물로 구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산업계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 분야 여기는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냐? 도시 분야도 이제 한 단계 좀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도시 계획, 도시 환경, 도시 안전 쪽에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울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3D화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가상의 도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이걸 도시 계획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들을 늘려본다든가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보고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대응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국토하고 시설 관리 이런 목적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싱가포르도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도시 모델 협업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 싱가포르도 교통, 물류, 환경, 방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영국도 이제 버텍스 모델링이라는 3D 모델링 도시를 정교하게 디지털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을 시켰다고 하는데
서울 우리 제품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비교가 아직은 뭐 잘 비교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도시 설계, 건축 설계, 이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설계하는 이 당국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국은 도시 설계에도 적용이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고요. 또 도시 정책이라든지 뭐 행정 이런 쪽에 이제 굉장한 이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쪽에 쓰였던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비즈니스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분야는 현재 점점 이 자율화 단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 이런 버추얼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도시 쪽에 쓰이는 디지털 트윈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좀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결국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